자, 오늘 상용 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는 이제 로그 파트는 우리가 상용 로그라는 파트인데요. 우리가 상용이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가 주로 널리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로그다라고 해서 상용 로그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럼 어떤 로그들을 많이 사용하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법 아시죠? 진법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우리 사용하는 게 몇 진법이야? 그 10진법, 그치? 9개, 10개의 숫자를 쓰고 있고 10개가 올라가면 자릿수를 하나 올려가는 수 체계를 우리가 10진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10진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로그에서도 밑을 10을 가지고 있는 로그를 우리가 앞으로 매번 10 쓰기 귀찮네, 생략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는 밑을 생략하고 그냥 쓰더라도 10이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게 여기에서의 상용 로그의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상용 로그의 정의를 한번 봐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상용 로그 표인데요. 여러분들 표 파트 나와서 표 본 적 있니? 나는 내신 시험에 표가 나온 거를 살면서 못 봤어. 단 한 번도. 그냥 있더라. 그치? 그리고 뭐 책에는 뭐 부록에도 있겠지만 0.01의 간격으로 1.00서부터 9.99까지 수록을 해놨대요. 우리 할 일 많으신 수학자들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해서, 아시죠? 로그는 무리수인 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친절하게 0.01 간격으로 다 구해놨대. 대단하지? 그지? 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용로그 표가 존재하고, 당연히 그 상용로그 값에 따라서 표를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표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2.26 같은 경우에는 2.1을 가로줄여서 잡고 세로줄여서 소수 둘째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된다는 거. 자, 이제 상용로그표에 없는 값 구하기, 요런 게 예전에서부터 뭐 많이 나오죠. 자, 상용로그표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다라고 했냐면 1.00에서부터 9.99의 수까지만 로그 값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로그 2.1을 예를 들면 0.3474라고 해볼게요. 이건 내 맘대로 정한 거다. 표 안 본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요걸 아는 상태에서 내가 로그 210을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고쳐낼 거냐? 그러면 나는 얘를 로그 2.1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곱하면 210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곱이니까 우리가 로그의 합으로 표현하면 로그 10의 제곱 플러스 로그 2.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2 플러스 0.3474라고 고쳐낼 수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10진법수로 표현을 하면서 바꿔주시면 어렵지 않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보여두듯이 뭐와 뭐로 구별돼서 나오게 돼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별돼서 나오게 되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어떤 로그 n이 있었을 때 이 n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 쓰는데,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게 써야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즘 말로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예전 과거 자료를 찾다 보면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표와 가수.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사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을 지표, 그리고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 말로는 지표와 가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런 말이 등장을 하면 정수 부분이구나, 소수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없는 값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상용 로그의 표현,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쓰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음수 구간이 존재했을 때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로그 예를 들면 0.021을 내가 해당되는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나눠 써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그 0. 이렇게 0점으로 쓰지 말고 여러분들 보기 좋게
10분의 1에 요게 제곱 곱하기 2.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되셨나요? 자,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3474라고 표현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얘네들을 계산해서 얘가 마이너스 1.5526이라고 쓰죠. 원래는 이렇게 쓰이는 숫자나 더하기 빼기 맞았니? 모르겠어. 더하기 빼기는 큰 의미는 없어서.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항상 어떻게 고쳐내야 돼요? 이렇게 고쳐내서 로그에서는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수 부분이 항상 뭐가 될 수 있게? 얘가 양수가 될 수 있게, 즉 양수 0부터 1 사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거를 맞춰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정수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수 구간이 나타나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음수 부분 뭐 구하는 거 방금 얘기했고, 로그의 성질인데, 자, 이제 사용 로그의 성질은 어차피 아까 얘기 나온 김에 교육과정상 우리가 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즉 지표와 가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근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심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실제 값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로그 2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로그 2라고 하면 실제 상용로그에서 0.3010으로 써져 있습니다. 자, 로그 20을 구해보면 로그 20은 아까 했던 방법으로 생각하면 10 곱하기 2니까 얘는 1 플러스 0.3010이죠. 그죠? 그러면은 1.3010이라고 표현 가능하고요. 로그 200을 써보면 얘는 2.3010일 거고요. 로그 2000을 써보면 우리가 3.301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여기가 로그 0.1을 쓰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3010이라고 써지겠고요. 자, 로그 0.02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0.3010이라고 표현이 돼요.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첫 번째는 여기 정수 부분입니다. 0, 1, 2, 3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 양수 쪽에서 커지는 경우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수, 진수의 변화가 어떤지를 한번 보면, 자, 0, 1, 2, 3 커져가면서 진수가 어떻게, 뭐가 변해? 자릿수가 변해요. 그죠? 정수 부분이 양수 쪽에서 1, 2, 3, 4 이렇게 커지면 자릿수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n이라면 거기에 대한 자릿수는 n 플러스 1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언제? n이 양수 구간에서. 되겠어요? 자,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하고요. 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n이라고 해야지 자연수로 될 거고, 마이너스 n에서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등장을 합니다. 음수 구간에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정수 부분이 결국 하는 건 뭐다? 이 정수 부분, 우리가 예전 말로는 지표가 하는 일은 자릿수를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에서 이 로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 천문학이 진짜 천문학인 수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막 2억 6천만 년, 막 몇 광년, 한데 막 10에 20, 뭐 6제곱 광년, 막 그런 거 쓰잖아요. 그거 만약에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 수를 정리를 좀 해내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또 하나 봐야 되는 거. 소수 부분을 봤더니 내가 자릿수만 바꾸고 수의 배열을 안 바꿨더니 어때요? 소수 부분의 배열이 동일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수 부분에 하는 역할, 즉
가수가 하는 역할은 수의 배열을 알려줍니다. 되겠어요? 자,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로그 20이 있는데 얘가 1.3010이고 로그 30이 있는데 이게 1.4771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운데 로그 x를 구했는데 얘가 1.35로 끝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x값을 유추해 봤을 때 아, 두 자리겠구나 까지는 알 수 있다고. 뭐 가지고? 여기 이 1인 것 때문에.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기가 0.3010이고 여기가 0.477인데 수의 배열이 2로 시작하면 0.3010이고 3으로 시작하면 0.477이래. 얘네 사이에 들어있는 수잖아. 그러면 첫 자리가 2인 것까지는 확실하네요. 두 번째 자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까지는 어떻게? 로그값 가지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자리가 제일 중요한 수잖아. 수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 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고 여담으로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옛날에는요 요 둘째 자리까지도 구했어요. 어떻게? 비율로 쪼개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의 비율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 칸이 여기서부터 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리를 가늠해가지고 대략 얼마인지 따지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정말 짜증났겠지?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자, 넘겨서 이제 오늘 사용로그 문제들 해볼게요. 자, 로그 6.12가 여기에서 0.7868로 주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래요. 자, 1번 보니까 로그 x가 3.7868이래요. 얘랑 달라진 점은 여기 3이 붙었을 뿐이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요. 얘는 3 플러스 0.7868이라고 쓰면 3은 로그 10의 세제곱인 거고 0.7868은 로그 6.12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는 로그 얼마가 돼요? 6120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얼마? 6120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자, 2번 보면 이번에는 로그 x가 마이너스 2.2132래요. 자, 요거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별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0.7868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로그 6.12라고 쓸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세 자리가 더 들어갈 거니까 로그 0.0061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자릿수 잘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로 값을 한번 구해봤고, 자, 두 번째로 가봅니다. 자, 로그 10을 미치라는 50이 n 플러스 알파 1 알파라 할 때 다음 n 플러스 5분의 1 알파분의 1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 나는 참 마플책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런 때 보면 아, 얘네들이 그래도 대기업을 못 따라오나? 라는 생각을 해. 상로그 단원이잖아. 근데 밑줄 굳이 왜 10을 써? 그지? 그리고 앞단원에서 있던 거 기억나니? 문제 중에 우지 상로그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밑이 없어. 그렇다고. 자, 그래서 자, 로그 50인데요. 자, 로그 50이 n 플러스 알파래요. 근데 n의 값은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 있죠. n은 얼마? n은 얼마? 두 자리면 정수 부분 얼마? 1 하나 빼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n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알파 값은 결국 로그 얼마가? 5가 알파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n은 결정이 났고 1 플러스 5에 알파분의 1이니까 얘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10이다 라고 쓰면 되죠. 되겠어요? 알파가 이렇게 되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10이 알파분의 1로 뒤집히는 거잖아요. 역수가 되면서 역들 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밑과 밑이 같으면 정답은 누구다? 진수가 정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1 플러스 10 하시면 11이다 라고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2번 바로 옆에 있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였을 때 해당되는 n과 알파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요. n과 k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n 플러스 알파가 얼마예요? 2분의 3이에요. 그죠? 그러면 답 다 나왔어. 왜? 이게 결국 1 플러스 0.5잖아. 되겠어요? 그러면 n은 얼마? 1. 알파는 얼마? 0.5. 됐죠? 자, 당연히 K값은 뭐가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2K가 해당되는 두 분의 곱. 얘네랑 곱하면 결국 얼마? 2분의 1. 그러면 K값은 얼마? 4분의 1. 됐어요? 자, 마지막에 n값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게 2분의 3이면 당연히 n은 10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3번. 자, 로그 2가 0.3010이고요. 로그 3이 0.4771, 로그 1.2가 0.059, 로그 9.55가 0.98일 때 다음을 구해보래요. 자, 첫 번째 2의 50제곱이네. 2의 50제곱이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2의 50제곱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게요. 그러면 얘는 50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거고, 로그 2가 얘가 0.3010이니까 여기다 50을 곱하면 3, 5, 15에 15.5라고 구해지네요. 15.05죠. 05라고 구해지네요. 되겠어요? 그러면 정수 부분 얼마? 15. 그럼 몇 자리수? 16자리수.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2분의 1에 몇 제곱이야? 20제곱이 처음으로 몇째 자리에서 영이 아닌 수가 등장을 한지를 구해보래요. 자, 마찬가지로 로그 2분의 1에 20제곱이 얼마인지를 구해볼 텐데, 요게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2와 같죠? 바로 계산되죠?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0, 로그 2의 마이너스 20제곱인데 얘가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 2가 0.3010이니까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6.02라고 써지네요. 됐어요? 자,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7 플러스 0.98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이니까 얘는 소수 7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자, 우선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연이율 5%에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해서 10년간 예금을 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해보래요. 갑자기 원리합계 나오니까 수열 아닌가 싶은데 그 수열이 되려면 매년 저금을 해서 그 돈을 싹 모으게 되면 수열이 되는데 얘는 한번 넣어놓고 뭐야? 그냥 계속 버티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복리로 계산한대요. 이자에 이자까지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000만 원을 저금을 하는데 1년이 지나면 당연히 1 플러스 0.05의 이자를 한번 주겠네요. 2년이 지나면 제곱이 될 거고 10년을 넣으면 몇 제곱을 주게 돼요? 10제곱을 주게 되죠. 그죠? 이게 정수로 나타내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동일해요. 유리수로 나타내면.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보면 로그라고 써보면 우선 얘는 로그 10의 세제곱 곱하기 1.05의 10제곱이다 라고 쓰여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얘랑 얘랑은 분리시켜서 얘는 로그 10의 세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1.05라고 쓸 수 있죠. 근데 1.05를 줬네요. 얼마로? 0.01212로. 거기에 10배 하래요. 그러면 요게 결국 얼마로 바뀌게 돼요? 0.212인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또 얼마가 돼요? 얘가 로그 1.63하고 같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거꾸로 덧셈을 하려면 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결국 얼마가 돼요? 로그 1630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연이율 5%짜리에다가 10년 넣어 놓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1630만 원. 원금의 거의 절반이 이자가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러한 교훈이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은 활용. 자, 어느 나라 기상청에서 기온이 T이고 풍속이 V일 때 체감온도 B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발표를 한대요. B는 14 플러스 0.6T 플러스 0.4T 마이너스 12에 V의 0.16제곱이래. 저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도 몰라. 나한테 제발 저거 어떻게 하는 건지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몰라. 내가 기상청이 아니잖아. 그치? 자,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맞춰서 잘 집어넣기만 하면 돼. 자, 여기서 기온이 T인데 T가 얼마래? 마이너스 15래. 얘가 누구라고? T래. 그치? 그리고 풍속이 원래는 누구야? V인데 X로 사용을 하래. 그리고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5도래. 그러면 이게 B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5는 14 플러스 0.6 T가 마이너스 15고 거기에 플러스 0.4 곱하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에 정말 신난다. X에 0.16제곱. 너무 신나게 생겼지 계산. 우리 초딩으로 하는 것 같아. 마이너스 25고요. 0.6 곱하면 6, 4, 24에 6, 1은 6, 8.4가 되겠고 그리고 바보 초딩 맞네. 여기 먼저죠. 오랜만에 복잡한 식의 사칙연산이네. 여기 먼저니까 얘가 마이너스 6, 5, 30에 30이니까 마이너스 9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고 플러스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8 곱하기 X의 16제곱 0.16제곱. 자,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0이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해서 30은 우리가 18 곱하기 X의 0.16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나누시면 얘가 6, 38, 6, 5, 30 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분수까지 안 가도 되겠지? 나 맞게 계산했지? 5, 32, 18 곱하기 0 맞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가 3분의 5고 여기가 x는 0.16 제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양변 제곱이라는 용어를 간혹 사용을 하죠. 그지? 양변 제곱이라는 용어를 간혹 사용하듯이 로그도 양변에 로그를 쓸 때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라고 해요. 술 먹고 취하는 거 아니야. 가연아, 잠에 취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쪽은 로그 3분의 5가 되겠고 여기는 로그 x의 0.16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 여기는 로그 우선은 5 마이너스 로그 3으로 끄집어 놓고 0.16 곱하기 로그 x다 라고 쓸 수 있네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그 5는 누구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해요? 로그 2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연아, 로그 5를 로그 2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그치, 로그 2.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와 같으니까 결국 저기 있는 로그 2가 0.3으로 주어졌으니 얘는 0.7이 될 거고 로그 3은 저 표에서 0.48이래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얼마로? 0.16으로 나눈 게 로그 x가 되는 거죠. 됐어요? 소수 계산은 우리 각자 합시다. 그래서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조금 그래도 양심 있는 학교는 이 정도 2자리로 주고요. 양심 없는 학교들 있지? 소수 4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양심이 없지.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용 로그였습니다.